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공된 인생 길잡이가 되어줄 최고의 처세술 강좌. 슬기로운 생활. Lesson 8. 슬기롭게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Chapter 1. 많이 먹는 방법의 정의. 많이 먹는 방법이란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친구들과의 피 튀기는 경쟁이 예상될 때 남 눈치 안 보고 양껏 먹어보자니 식탐이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체면 차리다가는 줄인 배를 움켜쥐게 될 것 같아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 먹는 척하며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학생들이나 가난한 자취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분쟁은 빈번히 발생한다. Chapter 2. 대한민국 5대 분쟁 유발 식품. Number 1. 치킨. 치킨은 다리, 날개, 가슴, 목 등 부위별 종류가 다양하며 개인마다 선호하는 부위도 달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가장 많은 음식이다. 특히 가장 인기 부위인 다리와 날개는 한 상자에 단 2개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간혹 몰지각한 치킨집에서 닭다리를 하나만 보내주는 경우엔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Number 2. 라면. 라면은 주로 자취방이나 MT를 가서 단체로 여러 봉지를 넣고 끓일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음식이다. 야, 천천히 좀 먹어. 정확히 1인당 한 봉지 분량을 끓였다 하더라도 한 냄비에서 끓이기 때문에 니꺼 내꺼 구분이 애매해 젓가락질을 바삐 하는 놈이 승자가 되곤 한다. 그런 탓에 늘 최후엔 자긴 먹지도 못했다며 투덜대는 놈이 생기게 마련이다. Number 3. 피자. 피자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인원에 맞춰 잘라달라는 주문도 불가능해서 자칫하다간 한쪽밖에 못 먹게 되는 고위험군의 음식이다. 또한 누가 몇 쪽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티가 나는 음식이므로 체면 차리며 먹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나 3조각 먹었어. Number 4. 삼겹살. 삼겹살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 제대로 먹어야지. 잘못했다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익은 고기는 이미 남의 뱃속에 들어가 있고 불판 위에는 다시 피 줄줄 흐르는 생고기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간혹 핏기도 안 가신 생고기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버리기도 한다. Number 5. 해물탕. 해물탕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냄비도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실상은 콩나물, 쑥갓, 미나리 등 부재료가 많지 메인 재료인 꽃게, 낙지, 관자 등은 소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잘못했다간 해물은 맛도 못 보고 콩나물만 잔뜩 씻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재료를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많이 먹기에 관건이 된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먹게 되는 음식. 언제까지 양껏 먹지도 못하고 남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체면도 차리면서 내 뱃속도 채우는 슬기롭게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자. Chapter 3. 슬기롭게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Level 1. 치킨을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치킨을 먹을 때는 내가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늦게 먹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유난히 식탐을 부리는 친구에게 물음은 짧되 대답은 긴 질문을 던진다. 너 소개팅한 남자한테 차였다며. 아씨, 누가 그래? 단 친구가 발끈해서 치킨을 잊고 대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예민한 내용의 질문이어야 한다. 바쁘다면서 회사를 가는 거야. 이 방법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말자고 한 거야. 알겠지? 내가 차인 거 아니라고. 단 평소에 친구들의 정보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야, 더 먹지. 보통 치킨은 닭뼈의 개수로 얼마나 먹었는지 서로 파악을 하므로 혼자 많이 먹은 게 티가 나지 않도록 뼈가 없는 부위를 많이 먹어 뼈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치킨이 마지막 딱 하나 남았을 때 당연히 살코기 위주로 먹어온 당신의 뼈다귀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은 치킨은 당신 차지가 될 것이다. Level 2. 라면을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라면을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은 3개의 라면을 셋이 나눠 먹을 때 최소한 하나 이상의 라면을 먹어치우는 방법이다. 대부분 라면은 인원수에 맞춰서 끓이거나 인원수보다 하나 더 넣고 끓이게 되며
통상적으로 1인당 약 2번을 퍼먹으면 라면이 바닥이 난다. 때문에 처음 덜어먹는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다. 먼저 친구들이 식탐에 눈이 멀어 생각 없이 덜어먹는 양을 지켜보라.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먹는 양의 절반 정도만 덜어와 친구들의 경계를 풀어준다. 너도 국물 먹어. 아니야, 난 조금씩 먹어. 이때 절대 국물을 덜어와선 안 된다. 국물까지 덜어오면 라면이 뜨거워 빨리 먹기가 힘들다. 친구들이 뜨거운 라면을 불어먹느라 정신이 팔린 동안 처음 덜어온 양을 빨리 해치우고 두 번째 덜기에 돌입한다. 이때는 최대한 욕심을 부려 많은 양을 덜어와야 한다. 이때 든든한 배를 감추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별로 먹지 못했다고 투덜대보라. 너 아까 두루스 먹었잖아.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그럼 친구들은 당신이 제일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고 미안해할 것이다. 라면을 두 번째 덜어 올릴 때는 한 젓가락에 최대한 많이 퍼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땐 회오리 쌍끌이법을 사용해보자. 먼저 젓가락으로 최대한 간격을 벌려 잡은 후 냄비에 젓가락을 깊이 꽂고 두세 번 커다란 회오리를 그려준다. 그 후 라면을 끓어 냄비 벽면을 타고 앞접시로 넘겨낸다. 그리곤 아직 냄비에 남겨진 라면 가닥을 놓치지 말고 그물을 끌어올리듯 재빨리 걷어올린다. 라면을 남보다 많이 먹기 위해서는 뜨거운 라면을 잘 먹는 노하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김치 사용법에는 시원한 김치 국물을 부어 뜨거운 국물을 식혀 먹기와 차가운 김치로 뜨거운 면을 싸서 식혀 먹기가 있다. 이 방법이 너무 노골적이라면 물 뱉어내기법을 사용해보자. 물 뱉어내기법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다시 라면을 먹는 척 접시를 들어 물을 뱉어내며 물로 뜨거운 라면을 식히는 방법이다. Level 3. 피자를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셋이서 피자를 먹을 땐 주로 라지를 시키는데 라지는 8조각으로 잘려오는 게 보통이다. 그럼 셋 중 2명은 3조각을 먹을 수 있지만 1명은 2조각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세 번째 조각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때문에 포장 뜯기부터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포장을 뜯기 앞서 친구들 앞에 콜라와 피클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맡아서 따르고 뜯으라는 뜻이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콜라를 따르고 피클을 뜯을 동안 피자 상자를 열어 재빨리 스캔을 한다. 피자집 직원도 신이 아닌지라 피자 조각의 크기가 똑같을 순 없다. 눈으로 스캔하며 재빨리 제일 큰 조각을 골라낸다. 이때 제일 큰 것을 바로 집어먹어선 안 된다. 당신이 고른 제일 큰 조각의 옆에 것을 뜯어내 친구의 접시에 놓아주자. 그리곤 그 옆에 것을 뜯어내 또 다른 친구의 접시에 놓아주자. 그럼 자연스럽게 제일 큰 것은 당신이 먹으면 된다. 그리곤 결전의 순간 마지막 경쟁이 붙었을 땐 자연스럽게 피자의 맛이 이상하다며 먹던 것을 당신 앞에 잘 내려놓는다. 맛이 이상해. 그럼 다른 거 먹어. 그리곤 새 것을 다시 집어들고 먹는다. 세 번째 피자까지 모두 먹은 후에 아까 먹던 피자를 집어든다. 남았잖아. 이거 이상하다며.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그리곤 남기면 안 되지.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음식을 버릴 순 없다며 굉장히 의식 있는 소리를 해대며 먹던 피자를 마저 먹어준다. 끄트머리 분리법은 피자를 먹을 때 최대한 먹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다. 피자의 빵 끄트머리는 질겨서 씻기가 힘들어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 끄트머리는 우선 분리해 옆에 잘 모아둔다. 그리곤 피자가 모두 바닥이 난 후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남겨둔 빵 끄트머리를 디핑 소스에 찍어 천천히 디저트로 즐겨라. Level 4. 삼겹살을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이 방법은 흔히 집게와 가위를 든 사람은 남을 배려한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의 허점을 노리는 방법이다. 먼저 집게와 가위를 들어 친구들에게 배려심 있게 보이면서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라. 그리곤 비계와 살이 적절히 섞인 좋은 부위를 자신의 앞으로 슬쩍 옮겨놓으면서 물렁뼈가 든 부분, 비계가 많은 부분, 타서 못 먹는 부분들을 골라 친구들 앞접시에 놓아준다. 나 이빨 빠진 줄 알았어. 야, 진짜 너도 그만 굽고 이제 먹어라 좀. 먹고 있어. 니네 많이 먹어. 괜히 친구들 생각하는 척을 해대며 쌈 하나에 고기 3점은 기본으로 넣어 먹는다.
집게 희생법을 시행할 때는 한 쌈에 여러 점의 고기를 얹어 먹는 삼겹살 탑쌓기를 배워두면 유용하다. 그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연습해보자. 상추 준비. 준비. 고기 얹고. 고기 얹고. 깻잎 얹고. 깻잎 얹고. 고기 얹고. 고기 얹고. 무쌈 얹고. 무쌈 얹고. 고기 얹고. 고기 얹고. 파채 얹고. 파채 얹고. 고기 얹고. 고기 얹고. 김치 얹고. 김치 얹고. 고기 얹고. 고기 얹고. 먹어. 삼겹살을 먹다 보면 밥과 된장찌개 타임이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까지 식탐 따윈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삼겹살도 사수하기 위해 밥 땅굴 파기법을 사용해보자. 밥알은 응집력이 있어 쉽게 땅굴을 만들 수가 있다. 밥으로 만든 땅굴 안에 삼겹살을 고이 숨겨놓는다. 그리곤 된장찌개를 떠서 밥과 함께 말아가며 삼겹살을 은폐한다. 이젠 마음껏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때 삼겹살이 얼핏 보여도 친구들은 된장찌개에 든 고기라고 생각할 것이니 마음 편히 즐겨라. 레벨 5. 해물탕을 남보다 많이 먹는 방법. 해물탕을 남보다 많이 먹기 위해서는 국물 내기용 재료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꽃게, 소라, 미더덕 등은 주로 국물 내기에 사용된다. 이미 끓이는 동안 좋은 국물은 다 빠져나왔고 어차피 먹기도 번거로운 것들이니 과감히 친구에게 양보하자. 대신 꽃게는 국자로 몸통을 꾹꾹 눌러 살을 최대한 빼낸 후 친구의 앞접시에 놓아주자. 해물탕의 꽃삼총사인 낙지, 관자, 새우는 맛도 좋고 귀한 해산물들이니 필히 사수한다. 이때 귀한 해산물을 가져올 땐 콩나물이나 미나리 등에 감싸서 가져와 콩나물 먹어, 콩나물. 남들에겐 콩나물만 먹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자들의 경계를 풀어준다. 또한 새우는 앞접시에 놓인 머리수를 보며 몇 마리를 먹었는지 파악을 하는 게 보통이니 냄비에서 머리는 떼어내고 가져온다. 새우 껍질은 일일이 까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껍질째 흔적 없이 먹어치운다. 또한 꼬리는 새우의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는 부위이니 반드시 함께 먹도록 한다. 특히 식탐이 유별난 친구가 있다면 게 집게다리와 입 안 벌린 조개 그리고 미더덕을 덜어주면 통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미더덕은 껍질 안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어도 식지 않으며 잘못 도전했다간 입천장 데이기 십상이다. 입 안 벌린 조개는 까는데 시간도 걸리고 맛이 갔을 확률이 높다. 야, 다리 먹어, 다리 집게 다리. 게 집게다리는 모양만 그럴듯하지 어차피 까먹기는 힘들다. 세게 쭉 빨아. 이렇게 쭉 빨아야지. 해물탕의 꽃삼총사인 낙지, 관자, 새우를 독점할 때는 포크레인 국자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 콩나물, 미나리 등의 야채로 낙지, 관자, 새우 등을 감싸서 국자로 푼 후 앞접시에 내려놓을 때 자칫 국자를 엎었다간 내용물이 뒤집혀서 낙지, 관자, 새우 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니 포크레인이 흙을 파 그대로 내려놓듯 해산물을 고이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국자만 쏙 빼야 한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식탐 본능. 최대한 남을 배려하는 듯 보이며 남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똑똑한 인생 요령을 배워보는 슬기로운 생활. 레슨 8. 슬기롭게 남보다 많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공된 인생 길잡이가 생활.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대박이라 외칠 만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사소한 일에도 대박이라고 느낄 때 편. 남자가 동생에게 3만 원만 꿔달라고 굽실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인정머리 없는 싹통 바가지 여동생은 지난번 꿔간 5만 원이나 갚으라며 쿨하게 무시해요. 지갑에 1,000원뿐인 남자는 여친에게 차라리 아프다고 뻥을 까고 나가지 말아버릴까 고민에 빠져요. 이때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주머니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이 발견돼요. 돈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오랜만에 입은 옷주머니 안에서 지폐가 나올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 11월 24일 4교시 수학 시간이 되면 34번 여자는 쪼이기 시작해요. 분명 4번 때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실 것이니까요. 4번 때 학생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4번을 불러 문제를 내줘요.
14번, 24번 차례대로 불려나가 문제를 풀고 있어요. 34번 여자는 자신이 풀 문제를 미리 스캔해봐요. 절대 풀 수 없는 고차원 어려운 문제예요. 여자는 순간 이동해서 사라지고 싶다 생각하는데 44번. 원래 선생님이 내 번호를 건너뛰고 44번 나오래요. 아니요. 수학시간 선생님이 내 번호 부를 차례를 그냥 건너뛸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 국사시험을 앞둔 여자가 시험 직전 막판 스파트를 내며 두꺼운 글씨를 외우고 있어요. 어젯밤 띵까띵까 노느라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다들 책 집어넣으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사책의 두꺼운 글씨에 동그라미를 쳐대던 여자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원래 시험지 첫 장 1번 주간식 문제에 방금 동그라미를 치며 봤던 금동미륵 보살 반가상이 나와 있어요. 시험 보기 직전 막판에 공부한 것이 시험 주간식에 나왔을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 두 시간가량 땀을 뻘뻘 흘리며 농구 시합을 뛴 남자가 친구와 음료수를 마시러 왔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주머니에 돈이 딱 700원 뿐이에요. 단 하나의 음료수를 나눠 마신 뒤 여전히 가시지 않는 갈증에 난 아직도 목이 마르다를 외치는 순간 원래 음료수 뚜껑에 하나 더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돈이 없어 친구와 음료수 한 병으로 나눠 마시려 했는데 음료수 뚜껑에 한 병 더가 나올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 다이어트를 위해 훌라후프를 돌리던 여자가 아빠가 딸보다 아끼는 도자기 입구를 똑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이때 오 마이 갓, 아빠가 방 밖으로 나와요. 너도 열심히 하네? 어? 여자는 일단 떨어진 도자기 입구를 겨우겨우 얹어놓은 뒤 곧 아빠에게 걸려서 분노 융단 폭격을 당할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때 원래 오빠가 아빠의 도자기를 살짝 건드려 여자가 간신히 올려둔 꼭지를 똑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난 살짝 건드리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헛소리할 리가 없는데. 사고는 내가 쳤지만 덤탱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 나는 무사할 때 대박이라고 느껴요. 생활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유익한 엔터테인먼트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1탄 말도 못하게 아플 때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2탄 말도 못하게 창피할 때 남녀 탐구 생활 특별 패키지 제3탄 이성 친구에게 정 떨어질 때 남성 극기 드라마 H.E.R. 헐 디스코 팡팡에서 여친을 구해주지 않았다가 거품을 물게 되는 남자의 고난과 역경 스토리. 다시 돌아온 불친절한 병철씨. 불친절한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황당 사건 내가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스컬리와 멀도의 신혼 엑스파일. 멀도와 스컬리의 로맨틱한 사탕 키스 대공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끼는 찰나의 순간을 탐구해봤어요. 말도 못하게 아픈 순간 편. 먼저 손톱깎이로 손톱을 다듬다 실수로 지나치게 짧게 깎아 손톱과 살 사이가 벌어졌을 때예요. 무지하게 쓰리고 약을 발라도 금방 낫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빨갛게 사이가 떠버린 손가락으로는 문자만 보내도 쓰라려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피로로 인해 입가가 텄는데 누군가 개그를 쳐서 박장대소하다 입가가 티딕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때예요. 무시무시한 통증과 함께 피까지 보게 되어 심리적인 아픔은 2배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놈의 입병은 나을만 하면 웃어서 찢어지고 나을만 하면 하품해서 찢어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치료 방법은 무건수행밖에 없어요. 다음은 입에 생기는 또 다른 대박 상처, 입안이 헐어 파이는 거예요. 입안에 생기는 상처는 약 바르기도 쉽지 않고 바른다 하더라도 금방 빨아먹어버려 상처가 오래가요. 상처를 깜빡하고 김치찌개나 짬뽕 국물을 들이켰을 땐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형관아,
다음은 엄마가 밥 차려놨다고 부르거나 늦잠을 자고 급히 나가는 순간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을 때예요. 깜놀하는 동시에 읍스, 아오 샹그릴라, 이런 책일 쓴 이라는 육두 문자가 마구 터져 나오며 말도 못하게 아파요. 최악의 결과는 발톱이 까맣게 죽어 끝내 발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책상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 때 무릎 또는 팔꿈치를 어딘가에 대차게 부딪힐 때예요. 100만 볼트의 전류가 전신에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고 한참 동안 무릎을 붙들고 깽깽이로 뛰어다니거나 팔꿈치를 붙들고 오두방정을 떨게 되는 기본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비비고 마사지를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말도 못하게 아파요. 무릎을 대차게 부딪혀 깽깽이로 뛰어다니다가 팔꿈치까지 부딪히는 어택 콤보는 상상하기도 싫은 순간이에요. 다음은 서류 정리를 하거나 책을 넘기다 종이에 손을 베었을 때예요. 깜놀하는 통증이 1단계, 피를 보고 충격을 먹는 2단계, 자꾸 종이에 베던 순간이 머릿속에 연상되어 소름 끼치는 심리적 충격 3단계로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통증이에요. 물리적 통증보다는 순간의 느낌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심리적 통증이 더욱 큰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온몸에 소리 쫙 끼치며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코의 표면과 콧구멍 사이에 뾰루지가 났을 때예요. 밖에 난 상처면 약이라도 바르지 밖에서도 안 만져지고 안에서도 안 만져지고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잘못 들였다간 코가 뜯겨져 나가는 아픔이 뇌까지는 심시한 상처예요. 자칫 신경 쓰여 계속 터치한 코 전체가 딸기코로 변해 낯술 먹은 사람이라 오해받기 딱 좋으니 조심하세요. 인중이나 코의 반경 5mm 안에 나는 뾰루지도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우산을 접다가 살이 찝혔을 때예요. 마치 손톱이 긴 여친 30명이 동시에 꼬집은 듯한 고통이 밀려와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으로 인해 우산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고 괜히 성질이 뻗쳐 우산을 부셔버리는 일도 간혹 일어나요. 그럼 뭐해요? 상처나고 비 맞고 자기만 손해예요. 우산에 화풀이하지 마세요. 다음 책상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다가 높이 계산을 잘못해 뒤통수로 책상을 들이받을 때예요. 방심한 상태라 고통은 수십 배가 되어 말도 못하게 아파요. 내 잘못이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고 열음받고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분노를 하지 못하고 책상을 치다 집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박장대소할 경우 로 인해 웃지마 이 식장생아 하는 사우팅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차 안에서 창문에 기댄 채 앉아다녔는데 창문 틈에 머리카락을 뜯겼을 때예요. 잠이 확 깨고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을 수습한 후엔 꼭 뜬 머리카락을 뽑아 몇 개나 뽑혔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유는 몰라요. 다음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우아하게 먹다 혀 깨물었을 때예요. 극심한 고통에 입을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후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음식 맛도 변질되고 이던 우다딜레이던 아띠 혀때 묻었더 등등 말하기 능력이 3세대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다음은 머리 빗다 두피에 난 여드름을 터치했을 때예요. 빗질하다 말고 눈물을 쏟으면 다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겠지만 여드름이 터진 것뿐이에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아픔이에요. 축구나 테니스같이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즐기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거시기 어택을 당할 때예요. 참사의 순간 양손으로 움켜쥐기, 무릎 꿇기, 머리 땅에 박고 뒹굴기가 연속 동작으로 이어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말도 못하게 창피한 순간편. 먼저 길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있었을 때예요. 한가한 골목길을 걷는 건 심심하고 지루해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 여자의 18번 백지영의 사랑 아내를 가창력 폭발에 바이브레이션 고음 처리 삑사리까지 내며 열창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저영자 모임이라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럴 때 여자는 뿅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비슷한 시츄에이션으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난 그냥 가볍게 흥얼거린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있을 때예요. 이어폰을 뽑은 후 자신의 목소리 데시벨을 듣고 나면 여자는 말도 못하게 창피해져요. 다음은 친구인 줄 알고 말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일 때예요. 분명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의심 없이 옆 사람을 툭툭 치며 저 남자 울트라 캡숑 멋지지 않니? 라고 말을 걸었는데 이런 우라질 레인보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럴 땐 얼굴이 붉어지며 미안하단 소리도 나오지 않고 괜히 옆에 있어야 할 친구의 등짝에 강 스파이크를 먹이며 원망을 하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와 비슷한 시츄에이션은 인터넷 세계에도 있어요. 회사 동료인 줄 알고 말을 걸어 뒷담화에 꽃을 피웠는데 그 상대가 내가 말 건 그 회사 동료가 아니었을 때 여자는 인간성의 밑바닥을 들킨 것 같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다음은 신문 속 낱말 퀴즈를 거침없이 풀다가 막혔는데 옆 사람의 시선이 느껴질 때예요. 신문에 낱말 퀴즈나 숫자 퀴즈를 거침없이 풀어 제낄 땐 산신령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도 당당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땐 세상에 이런 쉬운 퀴즈 하나도 풀지 못하는 바보 똥개가 된 것 같아 초딩이 보고 있어도 부끄러워요. 신문 낱말 퀴즈 하나 못 푸는 모습을 남들에게 들켰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다음은 전화 중에 끊어진 줄도 모르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끊겨 있었을 때예요. 전화통을 붙잡고 한참을 남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친구가 묵묵부답 리액션이 없어요. 언제 끊어진 줄도 모르게 끊겨버린 것이에요. 아주 민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무마해 보려는데 오 마이 갓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들려요. 끊어져서 다시 걸었대요. 이럴 땐 주변 사람들 에브리바디가 나를 보며 비웃는 것 같고 말도 못하게 창피해요. 다음은 남친과 분위기를 잡고 온갖 이쁜 척을 다 했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았더니 뜨악 얼굴이었을 때예요. 여자가 간만에 남친에게 양손 턱에 받치고 두 눈 깜빡이기 40도 각도로 그윽하게 바라보기 눈웃음 치며 어깨 흔들기 기술을 선보였는데 오 마이 갓 남친이 자리를 뜬 사이 거울을 확인했더니 눈탱이는 밤탱이 팬더가 되어 있고 볼에는 마스카라 굳은 검은색 가루가 잔뜩 떨어져 있을 때 여자는 말도 못하게 창피해요. 다음은 우연히 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예요. 여자들 사이에선 친구와 같은 옷을 입은 것만으로 충분히 이른 귀가를 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따라쟁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사랑스럽기 그지없던 신상 옷이었지만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창피해요. 남녀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고는 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엉뚱한 상상편. 먼저 내가 지금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에디슨을 뛰어넘는 최고의 과학자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지금 알고 있는 소설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셰익스피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소설가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먼 과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 일주일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로또 번호를 미리 기억해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상상만으로도 흐뭇한 엉뚱한 상상이에요. 다음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내 대신 힘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이에요. 세상 어딘가에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있어서 가기 싫은 학교도 대신 보낸 뒤 나는 띵까띵까 놀고,
하기 싫은 공부도 대신 시켜 시험까지 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에요. 다음은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거란 상상이에요. 그래, 날 수 있어. 만화에서처럼 높은 곳에서 우산을 펴고 뛰어내리면 천천히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진짜 우산을 펴고 뛰어내렸다 다치기도 하고 풍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하늘로 붕붕 날아오르진 않을까 하는 상상에 풍선을 들고 뛰어내렸다 병원 신세를 지게 했던 아주 엉뚱하고 위험한 상상이에요. 이거 대충 안 되네, 진짜. 다음은 나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란 상상이에요. 나는 분명 재벌가의 특별한 딸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아기가 뒤바뀌어 이런 평범한 집에 오게 되었거나 혹은 재벌가 왕자의 난에 의해 잔인하게 내쳐져 평범한 집에 잠시 나를 맡겨두었을 거란 상상이에요. 이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재벌가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온다면 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를 위해 재벌가의 친부모님께 가야 하나?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남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엉뚱한 상상이에요. 다음은 물건들에게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에요. 이 상상은 내가 분명 제자리에 두었던 물건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리를 옮겼을 때 하게 되는 상상이에요. 주인인 내가 깨어있을 땐 얌전하게 가만히 있던 곰인형, 텔레비전, 청소기 등등의 사물들이 내가 집을 비우거나 잠이 들거나 잠시 한눈을 팔 때 살짝 깨어나 과자도 훔쳐먹고 집안을 누비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에요. 다음은 슈퍼히어로가 되어보는 상상이에요. 슈퍼히어로 능력자가 되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슈퍼가 너무너무 가기 귀찮은 순간 집에서 뿅 하고 슈퍼로 순간이동을 해서 다시 집으로 뿅 하고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상상해보기도 하고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던 곳들을 당당하게 들어가 훔쳐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주 엉뚱한 상상이에요.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고는 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2. 애인이 정 떨어질 때 편. 먼저 여자친구 편이에요. 여자는 걸핏하면 헤어지자고 말해요. 전화 횟수가 줄었다고 헤어져. 사랑해라는 말에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헤어져. 기념일 깜빡했다고 헤어져. 등등 별것도 아닌 일로 화내고 삐지고 헤어져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뱉을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공공장소에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할 때예요. 길거리에서 사랑해달라고 말해달라, 뽀뽀해달라, 업어달라 등등 남자가 소주 5병을 원샷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해달라고 땡깡 부릴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맞춰보라고 할 때예요. 느닷없이 삐지고 화를 내는 것도 기가 막힌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맞춰보라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다 잘못했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다며 화를 내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화를 내요. 화난 일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풀면 될 것을 자꾸 남자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무심결에 욕하는 걸 봤을 때예요.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여친이 운전만 했다 하면 터프걸로 변신해 육두 문자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 앞으로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면 욕쟁이 할머니로 빙의해 저런 비타민 A, B, C 같은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막말을 뱉을 때 여친의 과거가 궁금해진과 동시에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둘만의 이야기를 여친의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을 때예요. 여친 친구들과의 만남 시 친구들이 남자와 여친의 첫 키스, 날짜, 장소, 시간, 능숙함의 정도까지 모두 알고 있을 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왜 이런 비밀스런 일까지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하는지 절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럴 땐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사사건건 친구 애인과 비교할 때예요. 내 친구 남친은 100일날 뭘 해줬다는데 넌 뭐냐? 내 친구 남친은 연봉이 얼마라더라? 내 친구 남친은 아파트도 있다더라? 등등 뻑하면 친구 애인과 비교해대며 사람 자존심을 박살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엄마 친구 아들보다 100배는 더 재수 없는 게 여친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다음은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생활 수준, 통장 잔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앞날이 캄캄해져요. 먹여 살릴 자신도 사라지고 설사 결혼한다 한들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명품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의부증 증상을 보일 때예요. 30분에 한 번씩 어디냐, 뭐하냐, 누구랑 있냐 하며 의심에 대는 경우가 있어요. 위치 추적까지 해대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부터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적당한 관심은 좋지만 병적으로 의심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헤어진 옛 여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때예요. 데이트만 했다 하면 여길 어떻게 알았냐, 전 여친이랑 왔었냐, 좋았냐, 전 여친이랑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등등 예전에 헤어진 여친 이야기를 주구장창 물어대며 비꼬고 질투하고 화내고 삐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피를 말릴 때 내 여자지만 순간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친구가 정 떨어질 때 편이에요.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야, 어이 라고 부를 때예요. 여자를 꼬실 때는 자기야, 애기야, 허니, 꿀벌 등등 간의 쓸개까지 옵션으로 퍼줄 것처럼 애교 장렬 애칭을 불러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야, 어이, 아줌마 등등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막말로 여자를 불러대요. 여자는 자신을 소중히 불러주지 않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가 가리지 않고 더러운 행동을 할 때예요. 남자들은 여친 앞에서 방귀 끼기, 코 파기, 가래침 뱉기, 밥 먹고 이쑤신 뒤 찝찝 소리 내며 이물질 되먹기 등등 추잡 버라이어티 컬렉션을 아무렇지 않게 선보여요. 남자들은 이딴 행동을 더러운 행동이 아니라 털털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자도 항문이 있으니 방귀 마렵고 콧구녕이 있으니 코딱지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남친에게 잘 보이려고 참잖아요. 남자분들 제발 플리즈 참아주세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가 꿀남친이라도 지저분한 남자에겐 정 떨어져요. 다음은 여자가 속상해서 하소연했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남자가 지적할 때예요. 여자들은 속이 상할 때 위로를 받고 싶어 남친에게 고민 상담을 해요. 위로가 필요한 여자에게 냉정한 얼굴로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라고 조언하는 남친을 보면 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냉정한 시키가 있나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속상한 여자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는 남친에게 정이 뚝 떨어져요. 다음은 남자가 분위기도 안 잡고 스킨십으로 들이댈 때예요. 여자에겐 스킨십보단 분위기와 마음의 상태가 더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친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기도 전부터 무조건 입술을 쭉 내밀며 들이대기 시작해요. 안 받아줬더니 자신을 짐승 취급하냐며 삐지기까지 해요. 여자에게 스킨십은 하나의 대화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행동이에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작정 들이대는 남자. 내 남자지만 참 정 떨어져요. 다음은 여자 앞에서 다른 이성에게 다정할 때예요.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이 우주, 이 지구, 이 나라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사뿐히 들여밟고 다른 여자에게 오빠가 를 날리며 다정스런 모습을 보일 때 여자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에스프레소 더블로. 여자 앞에서도 딴 여자한테 저렇게 다정한데 여자가 없을 땐 오죽하겠나 무한 의심이 솟아오르기도 해요. 친절한 거랑 해픈 거는 다른 거잖아요. 내 남자지만 이 여자 저 여자 모두에게 다정한 남자에게 여자는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꽐라가 되어 늦은 시간 전화를 할 때예요. 남친이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꽐라가 된 목소리로 새벽, 아침 할 것 없이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피우는 건 정말 우라질레이션 상황이에요. 술에 취해 버라이어티 꽐라 컬렉션을 선보인 뒤
술 깬 후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날리는 남자는 의지 박약, 책임감 제로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내 남자지만 술주정으로 날밤을 까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컴플렉스를 지적질할 때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못났다 손가락질해도 내 남자에게만큼은 소녀시대보다 이뻐 보이고 싶어요. 그런 여자에게 너 요즘 살찐 것 같아. 얼굴에 뭐가 난 거야. 왕뽀드락진 않네. 등등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를 마구잡이로 들춰내면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지만 자신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남자에게 정이 떨어져요. 다음은 사소한 다툼에도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신할 때예요. 한번 먹어보자. 사소한 말다툼에도 열만 받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 주먹으로 치기, 발 쿵쿵 세게 구르기, 물건 집어 던지기를 선보이며 온몸으로 폭력 아우라를 뿜어내요. 온순하던 남친 안에 또 다른 폭력남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따로 없어요. 이런 남자는 왠지 결혼 후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폭력 남편이 될 것 같아 무서워요. 여자는 내 남자지만 폭력적인 남자에게 정 떨어져요. 다음은 쬐끔 잘해주고 대박 생색을 낼 때예요. 무거운 쇼핑백 살짝 들어주고 주선천지 이런 남자 없다. 추운 날 옷 살짝 벗어주고 주선천지 나 같은 매너남 없다. 머리끈 하나 사주고 주선천지에 나 같은 자상한 남자 없다. 등등 자뻑에 빠져서는 작은 일에도 대박 생색을 부려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더 고마워한다는 걸 모르나 봐요. 여자는 아무리 내 남자라도 작은 일 해주고 오만 생색을 부리는 남자에게 정 떨어져요. 남녀 탐구 생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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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한 장만 더 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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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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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